2025년 한국 소주 수출이 사상 처음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1년 새 700% 급증했어요. 뉴욕 유엔 인근의 한 고급 만찬장에서 각국 외교관들이 둘러앉아 건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와인과 위스키 사이에 투명한 한국 소주병이 중앙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 작은 술병이 외교의 무대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양조장에서 맑은 소주가 병에 채워지고 컨테이너선에 실리는 모습들이 이어졌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만찬 장면이 빠르게 교차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이날 외교 만찬에 건배주는 소주였습니다. 바다를 건넌 건 술이었지만 돌아온 건 신뢰와 약속이었어요. 미국 경제지는 한국 소주 판매량이 미국에서 700% 급증했다고 보도했어요. 유럽 주류 전문 매체는 글로벌 주류 시장의 새로운 스타가 소주라고 분석했죠. 평범한 술이 아니었어요. 전통 증류 방식과 현대 정제 기술을 결합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완성한 한국의 상징이었거든요. 한류 콘텐츠와 K푸드 붐, 그리고 적극적인 현지화 마케팅이 만들어낸 700% 성장이었어요. 한국과 주요 교역국들이 소주를 협정 기념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한 잔의 술이 계약서보다 강하다는 외신 논평까지 나왔어요. 서양 외교관들이 소주 첫 잔을 마신 후 위스키보다 부드럽고 사케보다 깊다고 놀라워했어요. 이 작은 잔이 만든 파동은 이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이 문화를 건넜고 신뢰를 쌓았으며 세상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수진 한류와 문화산업을 15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12월 10일 저녁 7시 뉴욕 유엔 인근 고급 만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잔 하나로 시작된 외교의 현장이었어요. 맨해튼 중심가의 럭셔리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만찬장이었어요. 각국 외교관들이 둘러앉은 원형 테이블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사도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다양한 주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샴페인, 스코틀랜드 위스키, 일본 사케까지. 하지만 그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한국 소주였어요. 처음 보는 외교관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술은 뭐죠? 독일 대사가 물었어요.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입니다. 한국 대사가 설명했어요. 도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프랑스 대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보통 19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한국 대사가 답했어요. 위스키보다는 낮지만 와인보다는 높은 도수라고 부연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맛을 봐야겠네요. 영국 대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대사가 직접 소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유리잔에 맑은 액체가 담겼어요. 향이 거의 없어서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위스키나 브랜디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었어요. 첫 번째로 미국 대사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가볍게 코에 가져가서 향을 맡아봤어요. 예상보다 부드러운 향이라며 놀라워했어요. 한 모금 마신 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부드럽네요. 미국 대사가 감탄했어요. 목 넘김이 이렇게 깔끔한 술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외교관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마시기 편하다는 평가였어요. 독일 대사는 자국의 슈넵스와 비교했어요. 슈넵스보다 훨씬 순하고 깔끔하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대사는 보드카와 비교하며 평가했어요. 보드카의 강렬함은 없지만 깊은 맛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대사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사케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사케는 은은한 단맛이 특징인데 소주는 깔끔함이 특징이라고 비교했어요. 이런 평가들을 듣는 한국 대사의 표정이 뿌듯해 보였어요.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거였어요. 영국 대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번 만찬의 공식 건배주로 소주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다른 외교관들도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한국 대사가 영광이라며 겸손하게 수락했어요. 서빙 직원들이 모든 테이블에 소주잔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만찬장 전체가 소주잔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광경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국제 외교 만찬에서 한국 소주가 건배주로 사용되다니요. 한국 대사가 건배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각국의 우정과 협력을 다지며 소주로 건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잔을 들어올렸어요. 건배! 라는 외침이 만찬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말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 같았어요. 건배 후 대화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소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술을 마셨나요? 독일 대사가 물었어요.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 대사가 설명했어요. 제조 방법도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어요. 쌀이나 고구마, 보리 등을 발효시킨 후 증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어요. 현대적 정제 기술을 더해서 이렇게 깔끔한 맛을 낸다고 덧붙였어요. 건배가 끝나고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대화의 중심은 여전히 소주였어요. 평범한 술이 아니라는 걸 모든 외교관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 대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이 술의 미국 시장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한국 대사가 최근 통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미국에서 소주 판매량이 전년 대비 700%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 숫자에 모든 외교관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700%라는 증가율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무엇이 이런 폭발적 성장을 만들었을까요? 영국 대사가 질문했어요. 한국 대사는 여러 요인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에서 소주가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했어요.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인기 드라마들이었어요. 외국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 소주 장면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또한 K푸드 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 치킨과 소주의 조합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소맥이라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사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와인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에서도 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주류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파리의 한국 레스토랑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곳에서 소주를 처음 접하는 프랑스인들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독일 대사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베를린에서도 한국 음식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소주와 함께 먹는 한국식 바비큐가 독일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맥주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라고 평가했어요. 일본 대사의 관점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 소주가 일본 사케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전통적인 사케보다 소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 가볍고 캐주얼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런 각국의 상황을 듣는 한국 대사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소주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영국 대사가 마케팅 전략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떤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한국 대사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현지화 전략이 가장 중요했다고 강조했어요. 각 나라의 음주 문화와 취향에 맞게 제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했다고 밝혔어요. 고급 레스토랑과 바에서 서빙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거였어요. 유럽에서는 오가닉 소주에 집중했다고 덧붙였어요.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전략이었어요. 또한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소주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설명을 듣는 외교관들의 표정이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함께 수출하는 전략이라는 걸 이해한 거였어요. 미국 대사가 인상적인 평가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류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제품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소프트 파워의 효과적 활용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외교관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술 한 병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대사는 와인 외교와 비교하며 분석했어요. 프랑스가 와인을 통해 자국 문화를 알려온 것처럼 한국도 소주를 통해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이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인정했어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과 대중문화를 활용한 전략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만찬이 진행되면서 소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700% 성장의 비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국 대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었어요. 최근 2년간의 소주 수출 통계였어요. 2023년 미국 소주 수출액이 2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정확히 700% 증가한 수치였어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고 덧붙였어요. 프랑스에서는 500%, 독일에서는 600%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400%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수치들을 듣는 외교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걸 인식한 거였어요. 미국 대사가 구체적인 유통 현황을 물어봤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한국 대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한인타운의 주류 매장이 주요 유통 채널이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메인스트림 유통망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어요. 코스트코, 홀푸즈, 타겟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온라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어요. 아마존에서 소주 판매량이 월 평균 30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영국 대사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소비자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한국 대사가 마케팅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주요 소비층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도시 거주자들이 주를 이룬다고 분석했어요.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덧붙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여성 소비자 비율이 높다는 거였어요. 전체 소비자의 60%가 여성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기존 주류 시장의 성별 분포와는 다른 양상이었어요. 독일 대사가 이 점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젊은 독일 여성들 사이에서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기존의 맥주나 와인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프랑스 대사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파리의 젊은 여성들이 소주 칵테일을 즐기는 문화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소주 모히토, 소주 마가리타 같은 퓨전 칵테일이 인기라고 덧붙였어요. 기존 칵테일보다 가볍고 깔끔한 맛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일본 대사의 관찰이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소주가 사케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무거운 사케보다 가벼운 소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식 치킨과 소주 조합이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각국의 현황을 들으면서 한국 대사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한 거였어요. 미국 대사가 마케팅 전략의 핵심을 정리해줬어요. 결국 제품 자체의 품질과 문화적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소주라는 제품이 갖는 독특함과 한류라는 문화적 파워가 만난 거라고 평가했어요. 여기에 적극적인 현지화 마케팅이 더해져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해석했어요. 영국 대사도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직접 소주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분석들을 들으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감탄했어요. 작은 술병 하나가 이렇게 큰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이것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문화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찬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대화의 주제가 더욱 깊어졌어요. 바다를 건넌 신뢰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미국 대사가 정말 의미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난달 한미 통상 협상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어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국 대표단이 소주를 꺼내들었다고 말했어요. 공식 만찬에서 소주로 건배를 하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어요. 딱딱했던 협상 테이블이 갑자기 화기애애해졌다고 덧붙였어요. 그 이후 협상이 급진전을 보였다고 밝혔어요. 결국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한 잔의 술이 계약서보다 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배경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외교관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졌어요. 단순한 주류 소비를 넘어서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독일 대사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최근 한독 경제협력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어요. 독일 기업인들이 한국 소주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어요. 회의 후 비공식 만찬에서 소주를 함께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어요. 소주가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대사의 경험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파리에서 열린 국제문화 포럼에서의 일이라고 전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소주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차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음 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덧붙였어요.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고 밝혔어요. 그 이후 한국문화원 프로그램 참가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어요. 소주가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일본 대사의 관점은 더욱 깊었어요. 한일 관계에서도 소주가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과거에는 사케 외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주 외교도 생겨났다고 말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소주를 매개로 한 교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가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영국 대사가 더욱 큰 그림을 제시했어요. 소주 현상은 아시아 문화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과거에는 서구 문화가 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 방향의 문화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류가 그 선두에 있고 소주가 그 구체적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이는 세계 문화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대사가 이런 평가들을 들으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자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소주라는 전통적인 술이 현대적 문화 외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대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려줬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투자 미팅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어요. 한국인 창업자가 투자자들과 소주를 함께 마시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투자자들이 소주의 매력에 빠졌다고 설명했어요. 그 창업자는 결국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어요. 투자자들이 나중에 소주 덕분이라고 농담했을 정도였다고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소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어요. 단순한 주류가 아니라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은 상징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어요. 독일 대사도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공유했어요.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일이라고 전했어요. 계약 서명식 후 축하 만찬에서 소주로 건배를 했다고 말했어요. 독일 경영진들이 소주의 깔끔한 맛에 매료됐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후 회사 임원 회식에서 소주가 정기적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덧붙였어요. 독일 직원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어요.
프랑스 대사의 경험은 문학의 중심이었어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관련 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라고 전했어요. 그곳에서 처음 소주를 접한 유럽 영화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했어요. 특히 프랑스 배우들과 감독들이 소주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후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소주를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소주 페어링 메뉴를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소주가 프랑스 미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영국 대사는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를 언급했어요. 런던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과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 배경 중 하나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 관심 증가라고 분석했어요. 한류 드라마나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술 문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대학 내 한국 문화 동아리에서 소주 시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젊은 영국 학생들이 소주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교육적 효과까지 더해져서 소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대사가 마지막으로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문화는 정치보다 강하다는 걸 소주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소주가 그런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 대사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나의 전통 술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중요한 건 이것이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쌍방향 문화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서양 외교관들이 소주에 대한 첫 반응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국 대사가 가장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또 다른 아시아 술이라고 생각했고 사케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신 순간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어요. 위스키보다 부드럽고 사케보다 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평가했어요. 목 넘김이 이렇게 깔끔한 술은 처음이라고 감탄했어요. 특히 뒷맛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독일 대사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독일 사람으로서 맥주와 슈냅스에 익숙하다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소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술이라고 분석했어요. 알코올 도수는 적당하면서도 풍미는 깊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음식과의 조화가 뛰어나다는 점을 높이 샀어요.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대사의 평가가 가장 세밀했어요. 와인 문화에 익숙한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분석해줬어요. 소주는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술이라고 해석했어요. 와인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맛이라면 소주는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조화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단순함 속에 깊이가 있다는 게 동양 미학의 특징인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소주를 마실 때의 의식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어요. 작은 잔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문화가 새롭다고 말했어요. 영국 대사는 사회적 측면에 주목했어요. 영국의 펍 문화와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맥주나 위스키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마시는 술이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소주는 함께 나누어 마시는 술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어요. 건배 문화와 함께 마시는 방식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해석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정말 흥미롭다고 덧붙였어요. 일본 대사의 비교 분석이 가장 구체적이었어요. 사케와 소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줬어요. 사케는 쌀의 단맛과 부드러움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어요. 반면 소주는 깔끔함과 중성적인 맛이 장점이라고 평가했어요. 이 때문에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고 해석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실 때 소주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바비큐 문화와 소주가 완벽한 조합인 이유라고 덧붙였어요. 이런 다양한 평가들을 들으며 한국 대사는 정말 뿌듯했어요. 각국의 음주 문화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호평을 받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욱 의미 있는 건 단순한 맛의 평가를 넘어서 문화적 이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대사가 흥미로운 관찰을 추가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인들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맛이 한국 문화와 닮아 있다고 분석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는 열정이 있는 한국인의 성격 같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문화적 해석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독일 대사도 비슷한 감상을 공유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의 정과 한이라는 감정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함께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욱 진솔해진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소통의 깊이가 서구 문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대사의 마지막 평가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소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주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영국 대사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소주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라고 분석했어요. 와인처럼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위스키처럼 부담스럽지도 않다고 평가했어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맛을 제공한다고 해석했어요. 이런 대중성과 품질의 조화가 글로벌 성공의 비결인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대사의 마지막 코멘트가 의미 깊었어요. 소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각자의 독특함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다양성이 동아시아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만찬이 계속되면서 한류와 소주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류의 또 다른 주역으로서 소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 대사가 가장 생생한 사례를 들려줬어요. 자신의 딸이 K-드라마 팬이라고 밝혔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소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는 소주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딸이 직접 한국 마트에 가서 소주를 사와서 드라마를 보며 마셨다고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마셔보니 그 매력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가족이 함께 K-드라마를 보며 소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어요. 독일 대사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베를린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장면을 따라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고 분석했어요. 베를린의 한국 음식점에서는 소맥 세트 메뉴가 인기 상품이라고 덧붙였어요. 독일 맥주와 한국 소주의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대사의 관찰이 더욱 세밀했어요. 파리의 한류 팬들이 소주를 문화체험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석했어요. 실제로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소주 시음회를 개최하면 항상 만석이라고 전했어요. 참가자들이 소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 음주 예절까지 배우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깊은 관심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문화적 이해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영국 대사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주목했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소주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어요. 영국 젊은이들이 한국식 소주 마시기 챌린지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올바른 소주 따르기 방법, 건배 예절, 소맥 만들기 등이 인기 콘텐츠라고 덧붙였어요. 이런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기업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라서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대사의 분석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일본에서는 소주가 한류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 그리고 이제는 K-알코올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도쿄의 시노쿠보 한인타운에서는 소주 전문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전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데이트 장소로 한국식 소주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어요. 한국 대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 놀라워했어요. 소주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미국 대사가 더욱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어요. 미국 내 한국 레스토랑 수가 지난 3년간 2배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그중 대부분이 소주를 주요 메뉴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식 바비큐와 소주 세트 메뉴가 가장 인기라고 덧붙였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소주를 함께 주문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밝혔어요. 이는 다른 아시아 음식점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어요. 독일 대사도 경제적 효과를 언급했어요. 독일 내 한국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한국 식재료 수입업체, 한국 음식점, 한국 문화체험센터 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소주 수입량도 매년 30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대사는 문화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소주가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K-팝이나 K-드라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결과물이지만 소주는 실제 한국인의 일상 문화라고 해석했어요. 이런 일상성이 프랑스인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평가했어요. 실제 한국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영국 대사는 세대 간 차이에 주목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소주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분석했어요. 기성세대는 여전히 전통적인 주류를 선호하지만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 체험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세대 간 차이가 문화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이 젊은 세대가 주류가 되면 소주 문화가 더욱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만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건배 속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정말 적절했어요. 한국 대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기념해서 특별한 건배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각국의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소주로 마지막 건배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모든 외교관들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서빙 직원들이 다시 한번 소주잔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중하고 의식적인 분위기였어요. 한국 대사가 건배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주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나누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말했어요. 작은 술잔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다고 표현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미국 대사가 화답했어요. 건배는 통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다고 덧붙였어요. 소주가 그런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독일 대사도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소주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독일에서도 소주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문화 교류가 정치적 협력보다 때로는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프랑스 대사의 말이 가장 철학적이었어요. 와인 문화를 가진 프랑스인으로서 소주의 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생기는 시너지를 오늘 경험했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만남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평가했어요. 영국 대사는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크게 깊어졌다고 말했어요. 소주라는 작은 매개체가 이렇게 큰 문화적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외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일본 대사의 마지막 말이 가장 의미 깊었어요.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소주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아시아 문화 전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표현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각국 대사들의 말을 듣는 한국 대사의 표정이 정말 감격스러워 보였어요.
자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건배의 순간이 왔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소주잔을 들어올렸어요. 한국 대사가 마지막 건배사를 했어요. 이 작은 잔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한국 대사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어요. 건배! 라는 외침이 만찬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건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교류였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잔을 마신 후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그 순간 정말 소주가 갖는 문화적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작은 술잔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만찬이 끝나고 각국 대사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소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자국에서도 이런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제안들이 나왔어요.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주 시음회를 정기적으로 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어요. 이런 후속 계획들을 들으며 한국 대사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나의 만찬이 이렇게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이어지다니요. 미국 대사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했어요. 내년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문화 포럼에서 한국 소주를 공식 환영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전 세계 문화 담당 관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소주를 소개하자는 거였어요. 다른 대사들도 이 제안에 적극 찬성했어요. 독일 대사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제에서도 소주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프랑스 대사는 파리 한국문화원과 협력해서 소주와 프랑스 요리의 페어링 이벤트를 기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국 대사는 런던의 주요 호텔들에 소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일본 대사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매개체로 소주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는 걸 보며 한국 대사는 감격했어요. 소주가 단순한 술을 넘어서 문화 외교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만찬장을 나서면서 각국 대사들이 한국 대사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미국 대사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앞으로 미국에서 소주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독일 대사는 소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고 말했어요.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미식 문화의 소주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기대된다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낼 시너지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영국 대사는 소주의 세계적 확산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일본 대사는 동아시아 문화의 세계화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축하했어요. 이런 성과가 지역 전체의 문화적 위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모든 작별 인사가 끝나고 혼자 남은 한국 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밤의 경험이 정말 의미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주라는 작은 매개체가 이렇게 큰 문화적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욱 중요한 건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각국 대사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구체적인 협력 제안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는 이 소중한 경험을 본국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주의 세계적 확산이 한국의 문화 외교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 알려야 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성과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어요.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가 정부 간 외교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한 거였어요. 만찬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후 그 파급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잔에서 시작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었어요. 뉴욕의 루프탑 바에서 소주 칵테일이 시그니처 메뉴로 등장했어요. 맨해튼의 고급 바텐더들이 소주를 베이스로 한 창작 칵테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주 마티니, 소주 모스코 뮬, 소주 네그로니 같은 퓨전 칵테일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젊은 뉴요커들 사이에서 이런 소주 칵테일이 트렌드가 됐어요. 기존 칵테일보다 가볍고 깔끔한 맛 때문에 여성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였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바들이 소주 메뉴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바텐더들이 소주와 프랑스 리큐어를 결합한 독창적 칵테일을 만들어냈어요. 소주와 샴페인을 섞은 소주 로얄, 소주와 코냑을 블렌딩한 파리지앵 소주 등이 대표적이었어요. 이런 창작 칵테일들이 파리의 밤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런던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국 최고의 바텐더들이 모여서 소주 칵테일 경연 대회를 개최했어요. 전 세계 바텐더들이 참가해서 소주를 활용한 창작 칵테일을 선보이는 대회였어요. 우승작은 소주와 진 그리고 영국 전통 허브를 섞은 브리티시 소주 피지였어요. 이 대회를 통해 소주가 세계적인 칵테일 재료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젊은 독일인들이 새로운 소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독일 맥주와 소주를 섞은 소맥이 베를린 젊은이들의 새로운 음주 문화가 됐어요. 프라이탁 밤에 베를린의 클럽들에서 소맥 파티가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독일의 엄격한 맥주 문화에 한국의 자유로운 소주 문화가 더해져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도쿄에서는 더욱 정교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일본의 정밀한 칵테일 문화와 한국의 소주가 만나서 예술 작품 같은 음료들이 탄생했어요. 긴자의 고급 바들에서 소주를 일본 전통 기법으로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주를 선보였어요. 일본의 와규 스테이크와 한국 소주를 페어링한 메뉴도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세계 각지의 변화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소주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에 올랐어요. 소주 챌린지, 소주 칵테일, 소맥 레시피 같은 해시태그들이 수백만 개씩 포스팅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직접 소주 칵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전통적인 마케팅보다 훨씬 강력한 홍보 효과를 냈어요. 한국 소주 제조업체들도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해외 시장 전용 프리미엄 소주 라인을 출시했어요. 각 나라의 취향에 맞게 도수와 맛을 조정한 현지화 제품들이었어요. 미국용으로는 프리미엄 글래스 보틀에 담은 고급 소주를 출시했어요. 유럽용으로는 오가닉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주를 개발했어요. 일본용으로는 전통 온기에서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주를 선보였어요. 이런 차별화된 제품 전략이 각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소주 홍보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소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바텐더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소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소주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소주를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했어요. K드라마 촬영지에서 소주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하며 소주를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체험 관광이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후기들이 또 다른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소주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화됐어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한국 소주의 세계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한국 주류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소주 관련 산업 전체가 호황을 누렸어요. 소주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병 제조업체, 라벨 인쇄업체, 운송업체까지 모든 관련 업체들이 매출 증가를 기록했어요. 특히 지방의 전통 소주 제조업체들이 큰 혜택을 봤어요.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같은 전통 증류주들도 해외 수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런 경제적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문화적 파급 효과였어요. 소주를 통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어요.
한국 음식, 한국 전통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났어요. 서울 밤거리의 포장마차 문화가 해외에서도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의 한인타운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델로 한 바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곳에서 현지인들이 한국인들과 어울려 소주를 마시며 문화를 교류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한 잔의 술이 문화를 건넜고 신뢰를 쌓았고 세상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소주가 단순한 주류를 넘어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한 잔에 담긴 약속은 여전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